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6월 4일 날입니다. 어제 6.3 지방선거 했죠. 어제 밤새도록 보지는 않았으나 가끔 봤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만은 계속 이 정원호 성동구청이 앞서갔습니다. 막판에 강남 상구에서 몰표로 보수 진영의 오세훈 대표가 아주 근소한 차이 2,000표 차이로 당선되었습니다. 2,000표 차이로 오세훈 대표가 서울시장에 다시 재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니까 이진석 전 반통위원장이 국회의원의 이 후보에 당선되어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호가 대구시장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불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가려집니까? 가려지지 않죠. 대통령 그 많은 12가지 협의에 5가지 재판, 공소, 취소법 만든다고 그 죄가 사라질 수 없는 것은 이번 6.3 선거를 통해서 절실히 국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가 지금 180대 100기석 7석으로 균형이 맞잖아.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으로 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둔갑시켜 국회에서 계엄죄로 1차선은 인원 미달로 미결되고 2차 이임새 국회에서 한동훈과 안철수 편에 서 있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로 20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언제 가서는 내란을 빼고 외환죄라고 합니다. 북한을 장악해 무인비 보냈다. 박송기 방씨 보냈다. 우물붕설 보냈다. 북한을 장악해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의 주장이죠. 대한민국에서 5년마다 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혼자 위헌죄를 해가지고 장기 집권하겠다. 그 말이 믿어지십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90년간 살아봤지만 이렇게 전과 사범에 12가지 혐의에 5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 같은 분은 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혹독하고 나쁜 대통령도 이제보다 더 나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을 모두 겪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다 지켜봤습니다만 보수 정권 때 경제가 안보가 발전되었지 진보 때는 부동산 값이 오르고 모든 물건값이 올랐습니다. 퍼주기 정치하는 것이 진보 정책입니다. 오로지 친북하겠다, 신중하겠다. 그리고 반미 운동권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또도는 말에 의하면 52명이 민주당이 가짜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국회의원에 낙선된 분은 국회의원직을 모두 박탈당할 것입니다. 평인으로 돌아간다는 AI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다시 될 수 없다. 공무도 역시 마찬가지다.
입후보 할 때 퇴직하고 사표 내고 하기 때문에 요번에 떨어졌으면 평민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냥 연금만 달는 수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 옷 벗는 것이다. 다행히 방통위원장 이준석은 이제 국회에 들어가 윤 대통령을 살려낼 것입니다. 앞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서울시장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만한 능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선은 권력 투쟁에서는 없습니다.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지만 권력 투쟁 이해에서는 선과 악은 고정 불변되는 것이다. 저도 그전에는 몰라서 선과 악은 늘 바꾸어진다고 했는데 권력 투쟁에서만 선과 악은 바꿔진다는 것이다.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된다는 것이다. 옳음이 옳지 않은 것이 되고 옳지 않은 것이 옳은 것이 된다는 것은 권력 투쟁할 때만 그렇지 그 이에 다른 것은 고정불변이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좋은 일 선이고 나쁜 일은 악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또 기획된 내란을 읽어보던 것을 잠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아주 좋은 날입니다. 오세훈, 이진숙 후보, 그리고 추경호 당선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렇다고 당선되었다고 교만하거나 국민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뽑아주었으니 국민의 삶을 돌아보고 안보 경제 잘 사회문화 잘 지켜서 국회가 잘 돌아가고 국정이 잘 돌아가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승리했다고 교만한 자세 버리고 곡식도 익을수록 더 머리를 숙이는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농부의 마음으로 들어가십시오. 농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때에 따라 씨를 뿌리고 또 비료를 주고 빈매기를 해서 가을에 추수하는 것이다. 밥을 먹을 때마다 농민에게 감사하고 또 내 식탁에 우리까지 과정 판매하는 사람 또 밥을 짓는 가족에게 감사하고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기구가 그냥 하루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든 사람에게 감사하며 운동합시다. 읽다 말은 읽어보겠습니다. 숙주장악 2장 뻐꾸기 나무의 둥지를 뺐다. 나무의 둥지를 뺐다니 세상에 뻐꾸기가 1절 상층부 전략제도권 정당을 장악하라. 상부층 전략 제도권 정당을 장악하라. 첫째, 군자산의 약속과 일심에 강첩단의 당권 강탈. 나무의 둥지에 알을 낳는 뻐꾸기 전법의 시작. 자연계에서 뻐꾸기라는 새가 있다. 스스로 둥지를 틀지 않고 개개비 등 다른 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는다. 먼저 부화한 뻐꾸기 새끼는 원래 있던 알과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어 죽이고 어미새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독차지하며 자라난다. 이 잔혹한 뻐꾸기 전법이 2000년 초반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완벽하게 재현되었다. 당초 2000년 1월에
창단된 민주노동당, 민노당은 심상정, 노회창 등 마르크스 레닌주의 노선을 따르는 민중민주파가 주도하여 만든 정당이었다. 반면 북한의 주체 사상을 맹종하던 충북파는 독자적인 최대권 정당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2000년 2월 15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납 척화 전략이 급선회했다. 남한 내에 양선된 정북 세력을 활용해 합법적인 선거로 정권을 탈취하는 이른바 투 트랙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1년 3월 북한은 남한 내 정북 세력에게 결정적인 지령을 내렸다. 민노당을 통일 전선적 정당으로 발전시키라는 것이었다. 이는 피리파의 힘들게 지어놓은 민노당이라는 둥지 안으로 뚫고 들어가 그곳을 정북파가 주도하는 혁명의 본거지로 빼앗으라는 섬뜩한 뻐꾸기 작전이 하달이었다. 뻐꾸기 작전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온 둥지에 가서 알을 낳는 것이다. 거기서 품어서 뻐꾸기 새끼를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 군자산 약속의 적화 마스터 플랜. 북한의 지령이 떨어지자 종북 세력 단체들이 연합체인 전국연합은 즉각 행동에 나섰다. 2001년 9월 충북 괴산군 군자산 보람원 수련원에 700여 명의 전국 대표자들이 집결됐다. 이들은 이곳에서 유명한 9월 태제 일명 군자산의 약속을 채택했다. 이들이 채택한 곳은 3년 내 민노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10년 후 방미 종북 성향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창출하여 최종적으로 북한 주도의 연방제 통일을 이룬다는 3단계 체제전복 마스터 플랜이었다. 다음은 종북 세력 3년 만에 민노당 당권을 장악하다. 종북 세력은 군자산의 약속에서 결의한 대로 곧바로 행동에 돌입했다. 2001년 12월부터 이들은 민노당의 각 지역 지구당을 조직적으로 접수하기 시작했다. 수십만 명이 한 집에 의장 전입을 하고 나머지 당비까지 대납해주며 대의원표를 매집하는 등 온갖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구당을 장악해 나갔다. 용산 지구당 사례. 투쟁력과 조직력에서 밀린 기존의 집주인 피리파는 속수무책으로 밀려났고 그들이 계획대로 정확히 3년 만에 2004년에 NL파는 민노당의 장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피리파가 당세를 기울여 종북 뻐꾸기들을 순진하게 받아들이고 키워준 뼈아픈 결과였다. 기가 막힌 것은 2004년 4월 17일 총선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이 끔찍한 내부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다. 의원들은 민노당이 무려 100석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13%의 정당 득표율을 올리자 이를 건전한 정보 정치의 발전이라며 환호했다. 심지어 총선 직후인 2004년 5월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한나라당 25%, 민노당 24%, 박빙의 지지도까지 기록하는 이는
합법 정당이라는 에피 속에 숨어든 종북 세력의 실체를 금이 직접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 북한 공작기관 1심의 간접단 통해 민노당을 컨트롤하다. 민노당의 원내에 진입하여 거물급 정당으로 성장하자 북한은 이 숙주를 더욱 완벽한 자신들이 꼭두각시로 통제하기 위해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다. 2005년 2월부터 가동된 간첩단 1심회가 그 통로였다. 1심의 총책 장민호, 최기영, 이정훈 등 핵심 간부들을 포섭했다. 이들은 민노총 주요 당시자 300여 명의 세세한 성향과 진상정보와 100만 쪽 분량의 국내 정세 정보를 북한 공작기관에 통째로 넘겼다. 이를 받아진 북한은 누구를 당대표로 세우라, 사무총장은 누구로 하라, 접촉 장군은 경기 동부연합의 땡땡땡으로 하라며 당직 인선까지 쪽집게처럼 지시했다. 결국 2006년 초 북한의 치밀한 지원 공작에 힘입어 정북 세력 중에서도 가장 북한의 힘을 받은 진송 정북 세력은 이석기의 경기 동부연합이 민주당의 핵심 당직을 완벽하게 차지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국회에 진출한 합법 정당이 사실상 북한 조선노동당의 지령을 받은 하부 조직으로 전락한 역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다음은 국정원 1심의 간첩사건 수사, 노무현 대통령 김승규 국정원장 사퇴 요구. 북한의 민노당에 대한 공작 실상이 드러난 것이 2016년 10월 적발된 1심의 간첩 사건이다. 당시 이를 수사했던 김승규 전 국정원 원장은 1심의 사건을 계기로 퇴임당했다. 수사권들의 말에 따르면 1심의 사건은 핵심 피의자가 5명이면 최소한 그간 접촉자 100여 명 정도는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작 6명 수사에 5명 구속이라는 극히 축소 수사로 종결되고만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만약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었더라면 민노당 당권파 경기 동부연합과 그 협조 세력의 실체가 만천에 드러났을 것이다. 민노당 창당파 결국 당에서 쫓겨나다. 2006년 10월 국정원이 1심에 간첩단 적발된 민노당 내 간첩망 실체가 드러났다. 그러나 민노당 당권파 경기 동부연합은 간첩 행위자 최기영, 이정훈을 옹호하고 제명하지 않았다. 이에 대선 참패 직후인 2008년 초 원주미였던 PD파 심상정, 노회찬 등은 북한에 정보를 넘긴 간첩 연루자를 제명하고자 요구했다. 그러나 당권을 지은 경기 동부연합 측은 어떻게 동지를 제명하느냐며 이를 거부했다. 법치와 상식보다 수령과 동지를 우선하는 사교 집단 같은 그들의 행태에 질려버린 PD파는 결국 정북 세력과의 정치를 함께할 수 없다며 자신들이 피땀 흘려 만든 노동당을 버리고 탈당의 진보 신당을 창당했다. 뻐꾸기 세계가 올레이했던 새끼들은 둥지 밖으로 밀려 떨어뜨리고 거대한 민노당 둥지를 완벽하게 독차지하는 순간이었다. 이 모든 파국은 우발전 사건이 아니라 2001년 북한의 지령과 정북 세력의 결의에 따라 한치 오차 없이 실행된 합법 정당 탈취 프로세스의 완성이었다.
이제 합법 정당이라는 가장 크고 견고한 진주를 확보한 종북 세력은 2012년 대선에서 정권 장악이란 다음 단계의 끔찍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이상 읽어 끝마치겠습니다. 예. 윤 대통령 12상 계엄 선포입니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내란죄라고 프레임을 씌워 국회에서 1차는 부결, 2차에 가결됐습니다. 한동훈과 안철수, 한동훈 패거리가 합세해서 204표로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헌재 가서는 내란죄를 뺀 것입니다.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핵심입니다. 핵심을 빼고 무슨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외환죄라 북한을 장악해서 장기 집권하려고 했다.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장기 집권 할 수 있습니까? 5년마다 대통령 선거합니다. 할 수 없어. 법을 바꾸면 모르지만 헌법 전문을 바꾸면 헌법 전문을 거대하당 민주당이 있는데 어떻게 헌법 전문을 바꿀 수 없지요. 오고지 춘향이로 이렇게 씌워가지고 대통령을 사기 탄핵 파면한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윤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봅니다.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와 정청래 등등 몇 사람이 공작으로 지금 구치소에 고생하고 있으나 제가 아는 게 없어 이야기해 물어봤습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비교해 보세요. 전과가 있나요? 하니까 윤 전 대통령은 전과가 전혀 하나도 없다. 이재명은 전과 사법이다. 그리고 12가지 혐의 5가지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 피고인 이재명이라고 부르면 정답이라고 하여 저도 방송할 때와 피고인 이재명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대통령을 비교할 때 누가 더 살싱성인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는 연세대학교 교수 김영석 교수와 같이 근무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우리나라의 가장 여자대학교 이화대학교 교수했다고 합니다. 교수의 아들, 또 이재명은 가난한 집 시골 리장에 했어요. 리장. 서울로 말하는 통장이죠. 시골에는 그때 농사를, 우리도 시골에 살 때 담배 농사 지어서 담배 농사를 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수납하면. 그 대금을 나누어 주라고 이재명 아버지에게 줬는데 가지고 야간 도주에 성남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부터 도둑놈인데 부전자전 아들이라고 도둑놈 안 될 수 없지요. 여러분, 그 자식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전자전 닮아가게 말입니다. 아버지가 의사면 아들도 의사, 아버지가 농부면 대부분 농부가 되는 것입니다. 도둑놈의 아들은 도둑질 하는 것밖에 배운 게 없습니다. 법인카드를 쓰는 그 안에 또 아들은 뭐 도박 문제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고 그 사람의 걸어온 길을 낱낱이 살펴봐야 됩니다. 이재명은 옥수동에 김부선 연예인 애처를 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폭로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알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폭로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알죠. 자기 죄를 덮게 모든 법의 국자다.
법관 직원도 자기 입맛에 소원제다. 그동안 70년간 그대로였던 법을 모두 뜯어고치고 마음대로 하는 이런 대통령은 제 평생 90평생 처음 본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알아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양심을 봐요. 법도 양심을 구체적으로 문서한 것이다. 95%는 양심과 법은 똑같은 것이다. 5%의 작은 차이로 법과 상식은 다른 것이지. 법이 95%는 상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에 맞지 않고 사례에 맞지 않고 오로지 자기 방탄하기 위해 국내 삶은 안중에도 없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어서 부끄러운 일이다. 그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그분에게 투표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지. 투표 안 했으면 대통령 됐겠습니까? 국민이 자책하시고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야 됩니다. 계몽되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하시고 쉬면 병납니다. 치매 걸립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죽을 때까지 몸을 움직여서 무병장수하는 우리 모든 국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권력을 잡고 대통령도 죽으면 못합니까? 정세지 개와 정성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석이 지고 있게 좋은 게 한 사람도 안 오고 정세지 개가 지고 있게 좋은 게 청탁하려고 이내 인생 많이 왔다 가자. 죽은 개보다 죽은 정성보다 산 개가 낫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무병장수 하시기 바랍니다. 9988-234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만 90세 유기관 유튜버 유기관 다음 카페 건강하게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카페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